아빠, 저 요리과에 가고 싶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왜요?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요리는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도 요리 좀 하시면서 왜? 저는 그때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저를 하늘에 올려놓았던 그 일이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때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던 젊은 셰프였던 제가 이제는 낡은 택시 핸들을 잡고 밤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어느 추운 가을밤 제가 태운 한 승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분이 제게 하신 한마디 말씀이 15년간 봉인했던 제 손끝의 마법을 다시 깨우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밤 11시, 저는 또다시 택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가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이맘때쯤 저는 명동에 있는 제 레스토랑 민순의 키친에서 바쁜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군.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제 모습을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한때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빛났던 눈동자는 이제 그저 피곤함만 가득했어요. 45살. 인생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제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귓전을 스쳤어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셰프인데요. 불과 30살의 나이에 제 손이 재빠르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요리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제 가슴에 묻어둔 상처를 건드릴까 봐서요. 집에 들어서니 준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 이맘때쯤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죠.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적다는 것이 미안했거든요. 아빠, 오늘 진로 상담이 있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저 요리과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리과라니. 절대 안 될 말이었어요. 절대 안 된다. 제가 너무 격하게 반응하자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요리는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도 라면 끓일 때 보면 뭔가 다르시잖아요. 손놀림도 그렇고.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들이 눈치챈 걸까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몸에 밴 습관은 감출 수 없나 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해.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요리에 관심을 보인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일을 아들도 겪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던 준호가 갑자기 멈춰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니? 간장이요. 뭔가 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준호가 간장 몇 방울을 떨어뜨리더니 맛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꼭 15년 전 제 모습 같았거든요. 아빠는 왜 요리 안 해요? 다른 집 아빠들은 가끔 해주던데. 아빠는
아빠는 요리를 잘 못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제 요리사 자격증과 옛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신진 셰프 박민수, 혁신적인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민순의 키친, 미슐랭 가이드 추천 레스토랑 선정. 15년 전 신문 기사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 수진도 살아있었고 3살배기 준호를 안고 미래를 꿈꾸던 때였죠. 하지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수진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제가 요리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것까지.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15년 전 요리 잡지에 실렸던 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박민수 셰프, 한식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그때는 정말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기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혹시 준호가 발견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요리를 싫어해요? 저녁에 준호가 라면을 끓이면서 던진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모르죠. 제가 얼마나 요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준호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물의 양을 재는 손놀림, 면을 넣는 타이밍, 심지어 스프를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정확했어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처음 요리를 배울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맛있지? 준호가 자신이 끓인 라면을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한 젓가락 먹어봤는데 정말로 평범한 라면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손맛이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호에게 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타고난 재능은 감출 수 없나 보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제 과거를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들만큼은 제가 걸어온 그 험한 길을 걷게 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김 사장네 회사에서 받아온 낡은 택시였죠. 엔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더위, 모든 게 불편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것마저 잃으면 준호와 함께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거리에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있었어요. 단풍잎들이 떨어져 도로 위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나무 위에서 아름답게 빛났지만 이제는 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낙엽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박민수, 회사로 당장 와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사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위압적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김 사장이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뚱뚱한 몸에 항상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는 저희 같은 택시기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가였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김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목을 보니 수수료 인상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수료 60만 원 올린다. 예, 60만 원이나요?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지금도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 60만 원을 더 올린다니. 기름값도 오르고 관리비도 늘어서 어쩔 수 없어.
싫으면 나가. 사장님, 그럼 저희가 벌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져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요즘 택시할 사람 많아. 특히 너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갈 곳도 없잖아. 김 사장의 말에 제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준호 대학 등록금은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김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야간 운행 의무 시간도 늘려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14시간이요? 그럼 거의 하루 종일. 싫으면 나가라니까. 대신할 사람 많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수수료가 오르고 의무 시간까지 늘어나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미 하루 12시간씩 운전하고 있는데도 힘겨웠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준호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등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니.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준호가 뒤돌아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제가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데도 먼저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욱 미안했어요. 응, 좀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김 사장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빠, 학교에서 장학금 신청서를 받아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장학금? 성적 장학금이에요. 내신이 좋으면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준호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일부 지원이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수수료가 오르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겨우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생활비, 준호 용돈을 빼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택시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야, 박민수, 수리비는 내가 내야 해. 김 사장이 차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사장님,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보험료 올라가잖아. 내 실수니까 내가 책임져. 그럼 얼마나 들까요? 40만 원 정도 될 거야. 일주일 안에 가져와. 40만 원이라니. 그 돈은 준호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결국 저는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수리비로 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일을 찾아볼까 생각해봤지만 45살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겁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잠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아, 안 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죠. 요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사고라도 난다면 준호는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겨두고 갈 수는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45살이지만 50대처럼 보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황금밥상 본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거대한 빌딩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요리계에 있을 때 황금밥상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가 되어 있었어요. 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죠.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었어요. 그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레스토랑이 한창 잘 나갈 때 황금밥상에서 투자 제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었죠. 제 레스토랑을 체인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김 사장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더욱 무시당할 게 뻔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잠들기 전 저는 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을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내일은 더 오래 운전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저는 준호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뚝딱, 뚝딱.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노트북으로 요리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칼을 잡고, 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준호가 연필을 칼처럼 잡고 허공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요리를 하는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복잡했어요. 설마 들키면 안 되는데.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이렇게까지 요리에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빠. 준호가 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빛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너 정말 요리과에 가고 싶니? 네. 정말 가고 싶어요. 준호의 대답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요리야? 다른 전공은 안 돼? 아빠, 저는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정말 좋거든요.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요리는 정말 힘든 일이야.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성공하면 정말 멋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고. 행복? 준호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들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꿈이 뭐였어요? 어릴 때 꿈 말이에요. 순간 제 입이 막혔습니다. 어릴 때 꿈이요? 물론 요리사였죠. 그것도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텐데. 준호의 계속되는 질문에 저는 화가 났어요. 그만해. 아빠 말이 싫으면 나가서 살아. 아빠.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을 테니까요.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몰래 요리하는 걸 들킨 겁니다. 새벽 2시쯤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준호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파, 달걀, 심지어 김치까지 꺼내서 넣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이 시간에 뭐하니? 준호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아, 아빠.
배가 고파서 이렇게 복잡하게 끓여. 제가 냄비를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거의 요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요. 준호의 답변에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정말 타고난 감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배운 거야? 유튜브요. 그냥 호기심으로.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요리를 배운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빠, 요리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인터넷으로 몇 개 봤다고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줄 알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요.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한 거예요. 재미? 요리를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잘못인가요? 준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 현실이 뭔데요? 아빠처럼 매일 힘들어하면서 사는 게 현실이에요? 준호의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전곡을 찌른 거죠. 너는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알아요.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까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제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 진학 포기할게요. 뭐라고? 준호가 갑자기 진학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대학이에요? 저 취업할게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요? 저도 일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왜요? 아빠는 요리하지 말라고 하고 대학도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럼 저는 뭐라고 살아요? 준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아니야. 아빠는 뭐예요? 제 인생을 망치고 싶으세요? 인생을 망치다니. 제가 소리쳤지만 곧 후회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거든요.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흥분했구나. 아빠도 요리 좀 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반대하세요? 준호의 마지막 말에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역시 아들이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아빠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네. 아빠가 라면 끓이거나 간단한 음식 만들 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손놀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준호의 말에 제가 당황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몸에 밴 습관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제 과거 때문에 아들의 꿈마저 꺾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옛 동료를 만났어요. 15년 전 같은 업계에서 일했던 김 셰프였습니다. 그가 우연히 제 택시를 탔던 거죠. 민수야? 김 셰프님? 깜짝 놀랐어요. 15년 만에 만난 거였거든요. 야, 너 여기서 뭐 해? 택시기사 해? 네. 그렇게 됐네요. 아, 그래. 힘들었겠구나. 김 셰프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운 일이었어. 내가 그만둔 거 말이야. 아까운 일이요? 그럼. 너 정말 잘했잖아. 그 나이에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돼? 김 셰프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업계에서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늦긴 뭐가 늦어? 40대 중반이면 오히려 전성기지.
그날 김 셰프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은 유독 추운 가을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어서 수입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돌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죠. 그때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손을 든 할아버지를 봤어요.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새벽 3시에 혼자 길에 서 계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옷차림도 평상복이었고 뭔가 당황한 것 같아 보였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집이 어디였더라?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주소를 기억 못 하신다니요? 혹시 치매이신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니고요? 아니야. 그냥 잠시 헷갈렸네. 시청 쪽으로 가주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살펴봤어요. 품격 있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친구, 미안하네.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괜찮으십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귀찮아하는데 자네는 참 친절하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요즘 손님들 중에는 불친절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시내로 향하면서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하다 보니 정말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었어요. 특히 음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젊은 친구, 혹시 요리 경험이 있나? 갑자기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택시기사입니다. 그런데 손에서 요리 냄새가 나는군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할아버지가 눈치채신 건 아니겠죠? 요리 냄새요? 그럴 리가요. 아니야, 분명해. 오랫동안 요리를 한 사람의 손이야. 1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있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보신다니요. 할아버지는 요리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그럼 평생 음식 장사를 했으니까 진짜 요리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진짜 요리사요? 응. 자네는 진짜 요리사야. 그런데 왜 택시를 몰고 있나? 할아버지의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재능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실은 예전에 정말 요리사였어요. 저도 모르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렇군. 그런데 왜 그만뒀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참 안 됐구나. 하지만 자네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이요? 응.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자랑스러워 할 텐데. 할아버지의 말에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패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실패? 자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잠시 쉬고 있는 것 뿐이지. 시청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또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와야 하지? 역시 치매 증상이 맞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길을 잃으신 거겠죠. 할아버지, 가족분들 연락처 아시나요? 가족?
아들이 있긴 한데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정말 걱정됐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혼자 계시면 어떡하죠? 할아버지, 제가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서라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우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리시면서 요금을 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됐습니다, 할아버지. 요금은 괜찮아요. 그럴 수는 없지. 일한 만큼 받아야지.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더 큰 걸 주셨어요. 더 큰 거? 제가 잊고 있던 걸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젊은 친구, 기억해도. 진짜 요리사는 요리를 그만둘 수 없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그럴까요? 그럼. 그리고 자네 아들도 분명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아버지가 경찰서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은 못 벌었지만 좋은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진짜 요리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재능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진짜 요리사는 요리를 그만둘 수 없어. 정말 신기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는데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한 번에 알아보시다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무사히 가족을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제게 하신 말씀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요리를 포기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들 준호도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수진을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을 다시 겪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인지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품격 있는 인상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황성우라고 합니다. 황성우?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네. 새벽에 길을 잃으신 할아버지요. 경찰서까지 모셔다 주셨다고. 아, 그 할아버지 아들이구나. 그런데 뭔가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아, 그분 아들이세요? 할아버지는 무사히 집에 가셨나요? 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황성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요금까지 받지 않으시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황성호의 정중한 부탁에 저는 거실로 안내해드렸어요. 준호는 학교에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가끔 이렇게 혼자 나오시곤 해요. 간병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나가신 거였는데. 아, 그러셨군요. 박민수 씨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갑자기 황성우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사했다니 무슨 말일까요? 조사요? 네. 사실 저는 황금밥상 그룹 대표이사입니다. 황금밥상?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내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 회사잖아요. 황금밥상의 대표이사요? 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성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15년 전 민순의 키친을 운영하셨던 박민수 셰프 맞으시죠?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완전히 숨겨왔는데 그게 어떻게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당시 업계에서 꽤 유명하셨던 것 같던데요. 황성우가 옛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15년 전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젊은 천재 셰프 박민수, 혁신적인 한식으로 주목받아 오랜만에 보는 기사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셰프가 갑자기 사라져서 업계에서 화제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수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아내분 때문인가요? 황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역시 다 알고 있었네요. 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포기하신 거군요. 네. 아내와 함께 꾸던 꿈이었는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재능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진짜 요리사는 숨길 수 없다고. 황성우의 말에 제가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네. 사실 아버지가 황금밥상 창업자세요. 평생 음식 장사를 하신 분이라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거든요. 황금밥상 창업자. 그렇다면 제가 모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한 황 회장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황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저희 회사에서 박민수 셰프에게 투자 제의를 했던 기록이 있더군요. 아,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분명 황금밥상에서 투자 제의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었죠. 당시에 거절하셨던 이유가 뭐였나요? 제 레스토랑을 체인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아버지께서 계속 박민수 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요리사를 만났다고. 그런데 왜 택시를 몰고 있느냐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박민수 씨를 찾게 된 거예요. 황성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예. 황금밥상에서 신메뉴 개발팀장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요리를 안 했는데요. 재능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급여는 현재 택시 수입의 3배는 드릴 수 있고 아드님 교육비도 지원해 드릴게요. 교육비 지원이라니.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 교육비요? 네. 아드님이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장학금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준호까지 알고 계실까요?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셨나 봐요. 사실 아버지가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진짜 요리사는 요리를 그만둘 수 없다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황성우가 명함을 주며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 당연하죠. 15년간의 공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요리사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요리사였어?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15년 전까지는. 그럼 왜 숨기셨어요? 그리고 왜 제가 요리하는 걸 반대하셨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빠가 요리 때문에 많이 아파했거든. 너도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무슨 아픔이요? 저는 수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의 죽음, 그로 인한 좌절, 레스토랑 폐업까지. 그래서 요리를 포기하신 거구나.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겁쟁이여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아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 같은데요. 모르겠어. 15년이 너무 긴 시간이야. 하지만 시도해 보셔야죠. 아빠의 진짜 모습을 찾으셔야 해요. 준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빠, 저도 이제 알겠어요. 뭘? 왜 제가 요리에 그렇게 끌렸는지. 아빠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준호의 말에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황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대표님. 아, 박민수 씨. 결정하셨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선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정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맞는 것 같네요. 황성우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이틀 후, 저는 황금밥상 본사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테스트를 보시겠다고 하세요. 황성우가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황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 그때 그 친절한 젊은이. 황 회장이 저를 알아보시며 반갑게 웃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또렷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요리사였다니 역시 그랬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15년 동안 안 했어서. 괜찮아. 진짜 요리사의 손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 황 회장이 저를 특별한 주방으로 안내하셨어요. 최신식 설비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께서 식사를 거의 안 하세요. 황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 진행으로 입맛을 잃으셨거든요. 무엇을 드려도 몇 숟가락 드시고 그만두세요. 그래서 박민수 씨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황 회장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치매 환자분을 위한 요리라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료들을 살펴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신선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 수 있을까? 15년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손목이 뻣뻣하고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나 많이 잊어버렸나? 하지만 재료를 썰기 시작하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이 감각이야. 손목의 움직임, 칼날의 각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왔어요. 마치 어제까지 요리를 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황 회장을 위해 특별한 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 있는 전복죽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죽이 아니라 제 나름의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복을 손질하면서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임신했을 때 만들어줬던 전복죽 말이에요. 그때 수진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당신 손은 정말 마술손이야.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 먹어봐.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15년간 안 써서 그런지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역시 나이가 들었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 반 후 완성된 전복죽을 황 회장께 드렸습니다. 어머, 이 향이. 황 회장이 깜짝 놀라셨어요. 오랜만에 맡는 진짜 음식 냄새네. 한 숟가락 드시더니 황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맛이야. 바로 이 맛. 황 회장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 황성우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너무 맛있어서 그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정말 오랜만이야. 황 회장이 계속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요리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 맛이야.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황 회장이 감격해 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황성우가 감탄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황 회장이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젊은 친구, 정말 고마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맛을 다시 찾았네. 저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걸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요리를 하는 동안 15년 전에 그 설렘과 기쁨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손목도 아프고. 당연하죠. 15년간 쉬셨는데. 황성우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 그럼 정식으로 시작하시겠어요? 황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단, 처음에는 주 3일만 출근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적응하시는 동안은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줬어요. 정말요? 아빠가 다시 요리사가 되시는 거예요? 응.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와, 정말 멋있어요. 준호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빠, 이제 저도 요리 배워도 돼요? 그럼. 이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흥분됐거든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꿈, 그리고 아들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 수진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요리를 시작한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준호와 함께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황금밥상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입은 하얀 요리복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어요. 박 팀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팀장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는데 집중했어요. 새로운 조리기구들, 달라진 식재료 관리 시스템, 모든 게 1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박 팀장님, 이건 스팀 오븐이고요. 이쪽은 급속 냉동기예요. 젊은 요리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를 봤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아빠, 정말 요리사 복장이네요. 준호가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어때? 어색하지? 아니요. 정말 멋있어요. 이게 아빠의 진짜 모습이군요.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야, 미안해. 그동안 숨겨서.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아빠, 왜? 저도 정말 요리 배워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빠가 직접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준호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간단한 볶음밥이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니 특별했어요.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준호야, 너는 계란을 풀어봐. 네. 준호가 열심히 계란을 젓는 모습이 예뻤어요. 정말 저를 닮아서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완벽해. 역시 내 아들이야. 함께 만든 볶음밥을 먹으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황성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준호 군을 위한 장학금이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요리 전문학교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저희 회사에서 인턴십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준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제가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아빠,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아들의 따뜻한 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편 김 사장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야, 박민수, 갑자기 그만둔다고? 미쳤어? 죄송합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요. 다른 일? 뭔데? 너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김 사장의 비아냥에도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황금밥상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황금밥상? 거기서 뭘 한다고? 청소라도 해? 신메뉴 개발팀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김 사장이 할 말을 잃는 게 느껴졌어요. 거짓말이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본격적인 요리 수업을 했어요. 준호야,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맛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요? 응.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해. 그럼 아빠는 누구를 생각하며 요리하세요? 너와 엄마를 생각하지. 비록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빠를 생각하며 요리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칼 잡는 법부터 배웠어요. 준호는 정말 재능이 있었습니다. 몇 번 알려주니 금세 따라했어요. 와, 준호야. 너 정말 잘한다. 정말요?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럼 아빠보다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도 적응하기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이 메뉴는 좀 구식 같은데요. 젊은 직원이 제가 개발한 메뉴를 보고 말했어요. 구식이라니? 요즘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순간 기가 죽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이렇게 크구나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모던하게 플레이팅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만한 비주얼도 고려해야죠. 젊은 직원의 말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준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도움을 줬어요. 아빠, 제가 요즘 트렌드 좀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시면 어떤 음식들이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네, SNS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준호가 저에게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황금밥상에서 첫 번째 신메뉴 시식회가 있었어요. 제가 개발한 할머니의 정성죽 시리즈와 준호의 조언을 받아 만든 모던한 플레이팅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전통적인 맛인데 플레이팅이 정말 세련돼요.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황성우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박 팀장님 덕분에 우리 매출이 많이 늘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죠. 특히 우리 준호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줬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이제 우리 함께 꿈을 키워나가자. 네. 저도 아빠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될게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준호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해. 그리고 나도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사진 속 수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황금밥상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안정됐고 제가 개발한 메뉴들이 큰 성공을 거뒀어요. 특히 할머니의 정성죽 시리즈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 팀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늘었어요. 황성우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죠. 아니에요. 박 팀장님의 요리 철학이 고객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찾은 꿈이 이렇게 결실을 맺다니. 그날 오후 황 회장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수야, 고마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덕분에 내가 음식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우리 회사도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저야말로 감사하죠.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그게 아니야. 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 새벽에 나를 도와준 그 마음씨 말이야. 황 회장의 말씀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준호가 요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요리학교에 다닌 지 반년이 되었는데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아빠, 오늘 새로운 파스타를 만들어 봤어요. 오, 그래. 한번 맛보자. 준호가 만든 파스타를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창의적이면서도 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부자가 힘을 합치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아빠, 이 메뉴 이름을 부자의 마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 우리 마음이 담긴 요리니까.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사장의 택시 회사가 부당행위로 폐업됐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발견됐대요. 다른 기사분들이 계속 신고하셔서 결국 들통난 거죠. 황성우가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다른 기사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들로 이직했다고 들었어요. 다행이었어요. 김 사장 때문에 고생했던 기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의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는 준호와 함께였죠. 엄마 아빠가 다시 요리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도 요리를 배우고 있고요. 준호가 수진의 사진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저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좋아하셨던 요리가 뭐예요? 엄마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어. 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드려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수진이 좋아했던 바로 그 맛으로요. 어때? 엄마가 좋아하셨던 맛과 비슷해? 응, 똑같아.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수진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준호와 함께하니까 외롭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황성우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박 팀장님만의 레스토랑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레스토랑이요? 네. 황금밥상에서 투자해 드릴 테니까 민순의 키친 일을 만들어 보세요. 10년 전 문을 닫았던 그 이름을 다시 쓸 수 있다니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부자가 함께하는 레스토랑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요? 우리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그럼 어때? 할 수 있겠어? 물론이죠.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레스토랑 계획을 세웠어요. 메뉴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너와 함께하니까 모든 게 즐거워. 하지만 레스토랑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박 팀장님,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요? 월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해낼 거예요. 준호가 저를 격려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직원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요리 경력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천천히 찾아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도와줄게. 김 셰프를 비롯해 옛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3개월 후 민순의 키친이가 문을 열었어요. 개업식 날 황 회장과 황성호도 와주셨고 옛날 동료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훌륭한 레스토랑을 다시 열다니.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부자가 함께 만든 요리의 맛이 소문났거든요.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부자가 함께 만든 요리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준호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해낸 거네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해낸 거야.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물론이지. 분명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수진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성공했어. 준호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고 나도 다시 꿈을 찾았어.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했어요. 한 달 후 레스토랑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예약이 일주일씩 밀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대박 났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럼.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10년 전 문을 닫았던 그 꿈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더 크게 키워나가고 있다니. 정말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그 추운 가을밤 길을 잃으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작은 선행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 추운 가을밤 길을 잃으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작은 선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만약 그날 밤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낡은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을 거예요. 준호도 꿈을 포기한 채 다른 길을 걸었을 테고요.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한 것 같아요. 10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를 한 번에 알아보신 황 회장님, 그리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황성호 대표님.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지금 준호는 요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고 저는 민순의 키친이에서 행복하게 요리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요리를 만들까, 손님들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무엇보다 준호와 함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해요. 아내 수진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어요. 그리고 꿈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도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진정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준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들의 꿈까지 막으려 했던 아버지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아들. 그리고 한 번의 작은 선행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